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웃음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제 장인어른 때문에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네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남성입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장인어른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네요. 아내는 연애할 때부터 장인어른을 정말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아빠 이야기를 하는 걸 정말로 싫어했고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아빠를 싫어하는구나 싶었어요. 결혼을 알게 된 사실은 장인어른이 아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바람을 피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대로 물려받은 건물에 딱히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금전적으로 넉넉하니 다른 마음이 생기신 모양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본인 첫사랑을 만나서 그 사람이랑 바람나고 이혼해달라고 장모님한테 난리치다가 아내가 소리 지르고 뭐하는 짓이냐고 한마디 하니까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본인이 잠깐 미쳤다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반성하며 집안에서 쥐 죽은 듯이 사셨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이혼 절대 못해준다고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면서 버티고 그래서 계속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같이 사셨나봐요. 그렇게 그 사건 이후 장인어른이 바람기가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장모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실 때 집안일을 도와주러 오신 상주 아주머니랑 그 짓을 하려다가 제 아내한테 딱 들킨 것이었죠. 그때 장모님 병이 더 악화되고 화병이 생겨서 끙끙 앓아 누우셨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때 이혼하려고 했다가 애들 결혼식 때까지만 버티자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였고요. 각방 생활하시고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이십니다. 장모님도 이왕 이혼할 거면 재산이나 왕창 받아낼 거다 하며 질질 끌고 있는 상태이고요. 왜 결혼 생활 오래 하면 재산 분할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게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으르렁대며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장인어른 친구분이 베트남 공장을 차리려고 하는데 자문위원? 장인어른 친구분이 도와달라고 하셨나봐요. 장인어른이 젊었을 적에 베트남 쪽에 가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또 대박이 나서 떼돈을 버셨고요. 원래도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돈이 어마어마했는데 그걸 또 베트남 쪽 시장을 공격해서 대박이 나신 거였고요. 장인어른이 베트남어에 능숙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살았던 적도 있었으니 장인어른 친구분이 장인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했나봐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2달 정도 거기에 상주하며 일을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40년 지기 친구이고 애가 다시 일어서려고 돈 끌어모아 베트남 가는 거라 안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은 그래 꼴도 보기 싫으니까 베트남 가서 돈이나 벌어오라고 수락하셨어요. 그렇게 장인어른은 베트남으로 떠나셨습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안 계시니까 밥도 안 차려줘도 되고 그놈의 빨래거리도 줄어들고 살판 난다고 진작에 떨어져 살 걸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장인어른이 베트남으로 떠나신 지 한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충남으로 외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갔어요. 충남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가는데 신호가 걸렸습니다.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앞에서 걸어오시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베트남에 가신다고 했던 장인어른이 충남의 한 아파트 앞 거리에서 혼자가 아니라 웬 아줌마랑 함께 허리를 두르고 엄청 다정하게 걷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다시 봤는데도 정말 장인어른이 맞았습니다. 이 사실을 장모님한테 말해야 하나? 아내한테 말해야 하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병원으로 향했지요. 다시 한번 보며 장인어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걸음걸이가 장인어른 특유의 팔자 걸음걸이가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냥 솔직히 의심할 것도 없이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너무 황당스러웠고 장인어른이 설마 베트남 간다 하시고 충남에서 두 집 살림하시는 건가? 감히 하면 안 되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일단 저는 병원으로 외근 가서 장비 설명드리고 일을 했습니다. 조금 일찍 일이 끝나서 5시쯤 서울로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출발하기 전 충남에서 유명하다는 빵집에서 빵을 사서 아내를 주기 위해 빵집을 향했습니다.
빵집에 도착해서 앞 주차장에 차를 대고 빵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장인어른이 계신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들키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빵을 한아름 싸서 나오는 장인어른 옆에는 오전에 본 아줌마와는 다른 아줌마가 계셨습니다. 한 번도 제 앞에서 환히 웃은 적이 없는 장인어른이었는데 아줌마 옆에 계신 장인어른은 정말 입이 찢어질 듯이 한바구음을 지으며 행복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완전 소름이 끼쳤습니다. 옆에 아줌마한테 빵을 건네주며 포옹을 하고 가볍게 뽀뽀를 하는데 와, 진짜 저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장인어른이지만 같은 남자로서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지요. 하루에 2여자 그리고 장모님을 속이다니. 오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눈 감고 아무것도 못 봤다 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빵집에서 장인어른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바로 장인어른과 그 아줌마를 몰래 사진 찍고 서울로 바로 출발했습니다. 서울에 가면서 아내에게 잠깐 장모님 댁에 가 있으라고, 늦어도 9시 전에 도착하니까 일단 잠깐 있어보라고, 장모님이랑 너한테 할 말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저는 서울에 갔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 후 장모님과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인데 오라가라야 하면서 은근한 신경질을 냈고, 저는 큰일 났다고, 장인어른이 베트남 가신 게 아니었고 충남에 계신다고 말했지요. 장모님과 아내는 눈이 땡그레져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똥딴지 소리냐고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장모님은 자네가 잘못 본 게 아니냐면서 저를 의심했고, 아내도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막장은 아니야 라며 부정하더라고요. 저는 할 수 없이 핸드폰으로 찍은 그 장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한 여자만 만난 게 아니라 2여자나 만났다고 오전 오후 번갈아 가면서 라고 말씀드리며 사진을 보여주니 진짜 장모님과 아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욕을 막 엄청 퍼붓는 거였습니다. 미쳤다고 하면서 장모님은 이성을 잃고 진짜 욕을 엄청 퍼부었고, 아내는 당장 아빠 끌고 와서 패버려야 한다고 극대노를 했고요. 알고 보니 오전에 만난 그 여성분, 그 아줌마, 그분이 옛날에 장인어른과 바람났던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그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빵집에서 만난 그 여자는 장모님 댁에 가정주부로 잠깐 오셨던 파출부 아줌마랍니다. 말이 되나요 이게? 아니 적당히 해야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힐 노릇이라 저도 장인어른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다음날 아내와 경기도 쪽으로 놀러가는 것도 전부 취소하고 주말을 반납한 채 저와 장모님과 아내는 제 차를 타고 충남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장인어른이 첫사랑과 바람폈을 때 고소 준비하다가 알게 된 그 첫사랑 주소를 알고 있다고 그 여자 집으로 향하자고 해서 저희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장인어른 첫사랑이라고 하시는 분 집에 도착해서 장모님이 초인종을 눌렀지요. 띵동 띵동. 누구세요? 라는 말에 아내가 관리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얼굴이 안 보이게 카메라 구멍을 막은 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2분 정도 지났나 문이 열리더라고요. 장모님은 야 이 미친년아 소리 지르면서 그 여자 머리 끄댕이를 잡았고, 안에서 장인어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자기야? 라고 하면서 뛰어나오시는데 저희 얼굴을 보자마자 뭐야 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을 보자마자 장모님은 너 발정난 개새끼니? 너 내가 기회 줬지. 분명히 내가 경고했지. 한 번만 더 그러면 니 진짜 죽는다고. 내가 바보로 보이니? 내가 걔 돼지 같아? 만만해?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내가 니놈 새끼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나 천불이. 머리 다 빠져서 가발 쓰고 다니니까 네가 총각 같아?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사위한테 바람 피는 거나 들키고. 이게 무슨 천치 개망신이야 라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며 장모님이 장인어른 가발을 확 뜯어버리셨습니다. 접착으로 붙여서 뜨드득 소리와 함께 장인어른 목숨과도 같았던 머리카락을 뜯어버리며 장인어른 첫사랑에게 가발을 던지며 배 뿔떡 나오고 가발 쓰고 다니는데 외제차 끌고 다니니 뭐 있어 보였니? 첫사랑은 첫사랑에서 남겨야 할 거 아니야. 가정 있는 남자 꼬시니 참 좋나보다. 스를 있대?
고소장 날라갈 줄 알아라. 그리고 그 동창회에 내가 발도 못 들이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욕설과 함께 장모님은 그곳에서 나오셨어요.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붙잡고 아니라고 오해라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요.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저는 제 차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제 핸드폰을 빌려서 그 예전 파출부 장인어른과 두 번째로 바람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아는 번호니까 안 받을 게 뻔하다면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 것이었죠. 그렇게 전화를 건 후 장모님은 그분에게 바람난 거 다 알고 증거도 있으니까 당장 충남 사거리 모 카페로 나오라고 했지요. 다시 저희는 그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저는 그 카페로 도착해 안으로 들어갔고 카페 입구 쪽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서 있는 그 아줌마, 파출부 아줌마가 계시더라고요. 아줌마가 장모님을 보자마자 털썩 무릎 꿇으며 제가 잘못했다고, 정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이혼하셨다고 그러시면서 경제적으로 절 지원해 주시겠다고, 충남으로 내려와서 일하라고 작은 집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셔서 내려온 겁니다. 저는 정말 사장님이 이혼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막 뭐라 하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장모님은 한 번 당하지 두 번은 안 당한다면서 옆에 있던 음료수 버리는 통을 그 아줌마한테 뿌렸습니다. 해도 이건 아니지! 지켜야 할 선이 있지! 라고 하면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카페 알바생한테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며 5만 원을 건네준 뒤 장모님은 그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로 출발했지요. 서울로 가는 중 아내는 장인어른이 속해 있는 동창회 카페에 이 사실을 전부 폭로하는 글을 썼고 장모님은 긴장이 풀리셨는지 계속 가슴을 퍽퍽 치며 울기만 하셨네요. 본인 인생이 불쌍하다면서 저도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모님은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가셨습니다. 처음에 바람폈을 때 다시 바람필 시 재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돌린다. 변호사 앞에서 공증받은 무슨 각서를 쓰셨다는데 그거와 함께 이혼 소송을 벌이셨죠. 그리고 장인어른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장모님 댁에 찾아와 무릎 꿇고 말도 안 되는 쇼를 하셨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장인어른을 말렸네요. 그리고 장모님은 그 여성분들에게 가차없이 바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렇게 결국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그래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장인어른 친구분들에게 모두 전화를 돌려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장인어른을 만나면 너네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면서 장인어른 인간관계를 완전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파출부 아줌마가 계셨던 업체에 전화해서 당신네 업체에 있던 아줌마 때문에 가정이 박살났다면서 이 사실을 말했고 그 업계에 아줌마가 두 번 다시 발 못 들이게 해놨습니다. 장모님은 차라리 이렇게 하니 속이 시원하다면서 진작 이혼할걸,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더니 이 지경까지 왔다고,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니 놔줘야지,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느낀 점은 바람피는 건 진짜 정신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도와드리며 더한 일도 있다는 걸 느꼈고 세상에 진짜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진짜 적당히 하시고 선을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한 일들을 포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